토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생각이 어리다는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똑 부러지는 초등학생 6학년 설가은입니다. 어린이들의 생각,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하시안입니다. 당찬 중학생의 주장을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홍성민입니다. 소통이 있는 곳에 오해는 없습니다. 중학생들을 대표해서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나연입니다. 논리정연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비타민 같은 고등학생 고2 정유빈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분이죠.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의 길을 잃을 때 언제든지 기대십시오. 항상 청소년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청소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죠. 1948년 5월 31일 중앙정부 청사회의실에서 재헌국회가 탄생한 이후 몇 번의 이전을 거쳐 정착하게 된 건데요. 다음 중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대구 문화극장, 2번 서울 중구 시민회관 별관, 3번 경기도 이천 향교. 과연 홍성민 3번인 것 같아요. 3번 경기도 이천 향교가 아닐 것 같다. 네, 책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답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사당은요, 서울 세종로 중앙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재헌국회가 개원이 되었는데 이 재헌국회는 광복 후 국제연합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서 구성된 국회를 말합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요, 임시 수도였던 대구 문화극장이 임시의사당의 역할을 했고요. 그 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산 문화극장, 서울 종로구 중앙청, 서울 중구 시민회관 별관, 경남도청 무덕전 등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곳이 의사당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위한 의사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제적위원회 5분의 1 출석, 2번 제적위원회 3분의 1 출석, 3번 제적위원회 2분의 1 출석. 네. 하시안 의원님 2번인 것 같습니다. 제적위원회 3분의 1 출석만 해도 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예전에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살짝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땡! 홍성민. 홍성민 의원님. 이것도 3번. 이것도 3번? 네. 중요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많이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출석률이 높으면 좋지만 문제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제적위원회 5분의 1입니다.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 이런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국회 본회의는요,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이 개의가 될 수가 있고요.
법률안의 경우에는 헌법 제49조에 따라서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 그리고 출석의원의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재적의원의 절반이 출석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모든 의결이 전부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 의결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권 같은 중요 사항, 즉 특별 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는 각 선거구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이 되는데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 1번 100인, 2번 65인, 3번 47인. 정답을 아는 의원이 하시안 의원님 도전. 이번엔 2번 같습니다. 2번 65인? 네, 일단 각 지역에 있는 그 대표들이니까 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땡이에요. 아쉽습니다. 홍성민. 네, 우리 홍성민 의원님. 1번. 1번. 네. 100인. 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네.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땡! 정답은 3번 47명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은 비례대표, 나머지 253명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말이죠. 왜 이런 방식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A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B당에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의외상식 퀴즈 우승자는 홍성민 위원입니다. 박수! 네, 의외상식 퀴즈를 통해서 국회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대표 제안자의 주장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김나연 위원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 어떤 주제를 들고 왔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로 달력이 꽉 차는데요. 그런데 왜 청소년의 날은 없는 걸까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어린이날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의 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가정의 달에 청소년의 날은 없네요. 야,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는데요. 어린이나 또 청소년이나 아직은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청소년의 권리 찾기,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날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의 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쉴 수 있으니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어나 늦잠 자고 네.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 놀면서 게임하고 네. 친구랑 만나서 놀고 축구하고 잔소리 안 듣고 그냥 자고 싶어요. 늦게 자고. 야, 마지막 결정 만나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계에 있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떤 기분으로 지내시는지 또 어떤 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 마지막 어린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린이날은 우리들이 사랑을 참 많이 받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하시안 위원님, 또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네. 어린이날은 하시안 위원님한테 어떤 날인가요? 며칠 전부터 기다려진 날이에요. 갖고 싶은 것을 어머니께 막 졸라도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고 좋아요? 이번에 선물로는 컴퓨터 게임을 깔아주시기로 했어요.
어린이한테는 기쁜 날이지만 청소년한테는 되게 슬픈 날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선물을 좀 사달라고 쫄랐다가 엄마가 이제 다 컸는데 무슨 선물이냐고 좀 짜증을 내셔가지고 네.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때 마상을 크게 입었군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칼 같으시네요. 네, 진짜 칼 같으세요. 오. 옛날에는 원하는 선물을 꼭 하나씩 받았더라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청소년이 되고 난 후에는 받고 싶은 게 있는지 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각자 하루 쉬는 날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저 스스로를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이제 저한테 크게 의미 없는 날이 됐어요. 인생에서 딱 13살까지만 기다려지고 의미 있는 날이네.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찾아오는 어린이날이지만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위원님들에게는 어린이날의 의미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는 어린이날 하면 그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다. 약간 요 정도 상식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네,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는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건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말씀하셨던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1922년 4월 첫 어린이날은 새싹이 돋아난다 라는 의미로 새싹이 돋아나는 5월 1일로 지정을 했었지만 이날이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었다가 날짜가 바뀌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5월 5일로 지정이 됐고요. 이 날짜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기념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들과 같이 행복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날은 딱히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대하는 이유는 사실 선물을 받기 때문인데 네. 아이들은 이제 자랄수록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매년 아이들을 이제 만족시켜주려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날이 생기는 걸 또 당연히 반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생기는 거니까. 네,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반대한다. 아주 효심이 갸륵한 위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제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니까 다른 위원님들 대신해서 불효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초등학생하고 저희 중고등학생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교통비를 더 내게 되고 학교에서는 시험 공부가 다 공부다라고 재촉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에서 13년 동안만 기대되고 좋은 날로 보내다가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것 뭔가 아깝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6년을 주말도 없이 학교, 학원, 집으로 가면서 톱니바퀴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쉬는데 말이죠. 저는 어른들이 말로만 힘들지라고 하시지 말고 청소년의 날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닐까요? 어린이날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쉴 수 있으니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설가은 학생이 지금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을 살짝 좀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내년이면 우리 가은 위원님도 중학생이 되잖아요. 지금 발언 후회하지 않겠나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는 어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외받던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원래 어린이날의 의미를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만의 기념일이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의견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쯤에서
우리 솔직히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을 청소년의 날로 바꾸자는 주장, 혹시 선물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생각 아닌가요? 사실 어린이날 경험했던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추억을 떠올리면 선물 받았던 것 아닐까요? 받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선물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딱 6년만 더 고생하시고 저희는 그 은혜를 부모님한테 이제 어버이날에 갚으면 되잖아요. 청소년의 날에 어린이처럼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날은 이름만 청소년 날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빨간 날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용돈이 부족하니까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저희들은 용돈으로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청소년의 날이 필요할까요? 꼭 선물을 받고 싶어서 청소년의 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린이, 부모님, 스승님들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챙겨주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위원님 말씀대로면 청소년이 되면 선물은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또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5월 5일이 청소년의 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집에서는 청소년 언니 오빠들은 공부하느라 수고한다고 더 챙겨주거든요. 어린이날이 왜 생겼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의 의미를 기억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꼭 선물을 받지 않아도 또 청소년을 위한 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챙겨줘야 하는 부모님들,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우리 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게 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딱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몇 월에 무슨 날짜 그런 거를 아이들 스스로 정하게 해가지고 그거 어린이날처럼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아, 날짜를 따로 정하자는 의견? 그날 뭐 어린이날처럼 그렇게 해줘야겠죠. 선물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외식도 하고 뭐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이가 일단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해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청소년의 날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학교도 그럼 일단 안 가니까 그날은 자기가 뭐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일단은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일단 중고생 애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의미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 아동에서 이렇게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아 너네 뭐 잘 컸구나 이런 의미로 그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준다면은 정말 그 아이들이 더 잘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해줘야 되는 의미다. 좀 멋있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막 복잡하고 또 좀 폭력적인 면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런데 휩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자기가 꼭 해야 할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날이든 청소년의 날이든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머님들의 의견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 걱정을 했는데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네. 엄마 사랑해 한번 하세요. 엄마 사랑해. 네. 네, 우리 하시안 의원님. 어쨌든 간에 그 의미는 청소년의 날을 허락한다는 의미니까 그날은 그냥 놀고 싶습니다. 그냥 하시안 의원님은 선물 받고 놀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죠? 네. 아주 순수합니다. 네. 청소년의 날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실도 알고 있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져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5월은 청소년의 달보다는 가정의 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 날이라기엔 어린이날에 부모님인 어버이날, 선생님께 보답하는 스승의 날까지 있는데 청소년의 달이 되어버리면 5월의 의미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엿한 청소년의 달인 5월이 청소년의 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을 위한 날이 하나도 없는데 청소년의 달마저 가정의 달에 가려져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소년의 달이라지만 청소년의 날
이런 거 하나 없는 5월이다 보니까 또 체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청소년의 달을 겪어봤던 위원님들의 소감 좀 더 들어볼까요? 사실 5월 하면 떠오르는 건 뭐 휴일이 많은 달, 뭐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많다고 하지만 전 딱히 참여한 것도 없고, 근데 오히려 놀이공원만 붐비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5월 5일 당일은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날만 피해서 사람들이 놀러 갈 때도 있어서 어린이날은 놀이공원 눈치 게임 하는 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공휴일이 많아져인지 이제 가족과 함께 쉬는 달이 많아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청소년의 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게 꼭 청소년의 달이 필요할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만의 기념일을 만들어서 챙겨요.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등 알아서 잘 놀고 있는 청소년에게 굳이 청소년의 날이 필요할까요? 그럼 기념일에 선물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5월에는 어린이날 말고도 너무 휴일이 많은 것 같은데 꼭 5월에 청소년의 날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달에 만들면 안 돼요? 5월은 쉬는 날이 많으니까 다른 날에도 쉬고 싶다? 5월에만 너무 모여있으면은 5월에만 팍 쉬고 다른 날은 못 쉬니까 좀 골고루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잘 챙기고 있나요? 유엔에서 1999년 54회 총회에서요,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날로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 경기도에서는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원래는 청소년 기본법상의 나이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나이를 감안해서 9월 24일로 정했다가 청소년의 달인 5월로 날짜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달도 또 청소년의 날도 사실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몰랐던 많은 사실에 대해 배워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청소년의 날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짧은 여행을 하면서 보내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박물관이나 뭐 전시회에 되게 많이 데리고 가셨는데 고학년이 돼서 조금 바빠지기도 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해서 자주 못 가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청소년의 날은 어린이날과 다르게 가족과 함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원도 없는 날이고 그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하는 날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이면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 늦잠 자고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 놀면서 게임하고 친구랑 만나서 놀고 축구하고 잔소리 안 듣고 그냥 자고 싶어요. 늦게 자고. 야, 24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 뭐 당장 청소년의 날이 만들어지진 않더라도 어린이날에 또 그 바람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청소년의 날로 만들면 좋을지, 아니면 청소년의 날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지, 우리 마지막 의견을 나눠볼 텐데요. 자, 비장의 카드 내놓으실 위원님 계신가요? 18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위원님들,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은 스스로 주장하고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날이 생기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의 부담,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권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권리를 주장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쉬고 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행복하겠지만 저희가 곧 부모님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희들 부담이 됩니다. 꽃과 나무, 화투도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꿔야 예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의 날로 딱 하루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따로 만들기 힘들다면 어린이날을 청소년의 날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다들 마음의 선택하셨나요? 자, 찬성이냐 반대냐 마지막 결정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찬성 3표 그리고 반대 2표로
청소년의 날과 어린이날을 합쳐 청소년의 날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의 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땠나요? 저는 되게 몰랐던 지식들을 여기서 쌓아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건 좀 아쉽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퀴즈를 풀어보면서 많은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발의한 주제로 토론을 해보니까 더 알차고 보람찬 하루였고 이렇게 모든 나이대 초중고랑 토론을 해보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어린이날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평소 토론을 자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해서 많은 이런 의견이 있을 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시간도 어떤 기념을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